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제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 좀 봅니다. 다우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에요. 0.75% 하락했어요. 35,600일, 36,000을 넘었었는데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기술주들은 끝없이 올라가요. 드디어 나스닥 0.4% 상승해서 16,000, 처음으로 역사상 16,000 고지 넘었습니다. 16,057. 다시 이것이 차이나 전기차 2만원 올라갔다가 지금 19,000원대 떨어져 있죠. 이것처럼 16,000원대 지금 지수가 16,000대 올라갔다가 또 16,000 아래로 다시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죠. 나스닥 지수 16,057, 16,000 넘었어요. 그 다음 S&P 500이 0.14% 하락해서 4,697. 최고치가 4,700을 넘어서 4,701이었다가 4,704. 최고치까지 갔다가 다시 0.14% 하락. 4,697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거 엄청납니다. 0.31% 상승해서 드디어 이것도 나스닥이 처음으로 16,000 넘은 것처럼 처음으로 3,912. 바로 얼마 전에 3,500이었는데 끊임없이 올라가죠.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들, ETF들 모든 종목들이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SOXX, SMH, 또 XQ, 또 국내에 투자하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필반나도 지금 신고가 12,515원입니다. 만원에 시작했으니 25.15% 7개월간 25% 이상 상승했습니다. 거기다 또 도와준 것이 우리는 수입업자가 아니라 수출업자하고 같아요. 환율, 달러가 강세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1,200원을 향해서 또 올라가요. 환율이 1,190원입니다. 1,170원대에 있다가 어느새 1,19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달러 강세가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SOXX 봅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하는 ETF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요. 그것도 세계 1등 자산운용 블랙록에서 운용을 합니다. 블랙록에서 20년, 딱 20년 전에 상장을 했어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SOXX에 약 4,200억 정도 투자 중이에요. 그런데 4,200억 너무 적어요. 이 좋은 종목이 몇 조는 들어가 있어야 할 텐데 QQQ에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약 1조 5천억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SOXX는 역사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도 QQQ만 못해요. 약 4,200억 투자. 여기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면 수익률 많이 볼 텐데 그동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다가 올 6월인가 약 5개월 전에 ICE라는 지수가 있어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기업이에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라는 회사예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여기서 산출하는 지수예요. 그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요. 내 결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30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SOXX가. 그런데 이 구성이 반도체 그러면 설명드렸죠. 메모리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러한 메모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약 30%고 비메모리가 70%예요. 또 수익도 또 이 판매 마진도 비메모리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SOXX 구성은 거의 다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올라가죠.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수익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많이 올라가죠?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ETF로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런 거 다 들고 있어요. SOXX의 구성을 보면 현재 이것은 항상 리밸런싱 알고 계시죠? 운용사에서 1년에 몇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가장 큰 구성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커요. 9.24%. 현재 329달러예요. 어제 아침에도 4.14% 상승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300달러 넘었어요. 며칠 전에. 그런데 끊임없이 올라가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만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1위예요. 엔비디아가. 그동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도 밀고 인텔도 밀어버리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1등으로 엔비디아가 올라섰습니다. 그 SOXS 구성 중에 가장 비중이 커요. 그 다음이 브로드컴이 8.1% 비중이에요. 유무선 그 통신용 반도체 기업이에요. 퀄컴하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이 인텔 6.57%. 이것은 몇 퍼센트는 이 리밸런싱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현재를 말씀드린 거예요. 인텔 그러면 CPU 중앙 처리 장치의 세계 1위 기업이에요. 현재까지도. 지금 AMD가 넘보고 있대지만 CPU는 인텔이 1등이에요. GPU는 엔비디아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퀄컴이 6.31% 비중이에요. 브로드컴과 함께 세계 통신용 반도체 설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AP라 그러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세계 1등이에요. 이러한 또 거기다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이 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차량용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 최강자예요. 아날로그 반도체. 또 AMD 요즘 많이 올라가죠. CPU 인텔 넘보고 있고 또 GPU에서는 또 엔비디아하고 또 양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문명이 계속 발달되죠.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전기차, 또 가상자산, 메타버스 새로운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됩니다. 그거에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러한 반도체, 특히 메모리도 그렇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SOXX 1년 수익률이 현재 537달러, 현재 1년 동안 보면 53% 상승한 상태예요. 제가 올 봄에도 388달러에 매수했다고 올 봄에 말씀을 드렸죠. 현재 보면은 38%, 올 봄에 투자한 건데도 38%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2018년도에는 8% 마이너스가 났어요. 또 S&P 500, SPY는 7%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0원에서 92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1년 내내. 이렇게 좋은 반도체 이 ETF 종목들도 그러니 항상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죠. 그것을 절대 겁먹어서는 안 되죠. 그럴 때는 기회입니다. 좋은 종목은 어차피 매달 월급 받는 대로 돈이 생긴 대로 사 모아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 보세요. 야, 이거 자꾸 올라가네. 비싸게 사야죠. 그러나 계속 모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쌀수록 좋아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 미중 무역 전쟁이 아주 피크를 이뤘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도 대표되는 삼성전자 보면 그 바로 전에 2017년 11월 10일자가 56,400원. 그래도 지금은 7만 원대 아닙니까? 56,400원. 그런데 이것이 다음 해 2018년도 5월에 54,000원으로 50대 1 액면 분할을 해서 다시 54,000원에 시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2019년 1월 4일까지 37,450원 33% 하락했어요. 그러니 1년 이상이죠. 2017년 11월부터니까 1년 이상, 한 1년 2개월 동안요. 33%나 하락했어요. 그러면 올해 연초 대비 14% 하락했거든요. 그거에 기간도 훨씬 2배 가까이 되고 또 하락률도 2배 이상이 되죠. 이런 걸 다 견뎌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등 세계적인 삼성전자도 이렇게 33%나 하락을 했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오늘 어제 새벽에 보니까 7.8% 상승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내일 장이 열리면 마이크론이 이렇게 7.8%나 상승한 적이 근래에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제가 확인을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항상 확인을 해왔습니다.
오르면 많이 오르면 2, 3%였어요. 그런데 8% 가까이 하루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또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희망을 주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7만 5천 원 선은 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2019년도 1월에 33%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만 원대 떨어져 있어요. 이것이 다시 8만 원, 9만 원 넘어서 나중에는 10만 원 당연히 넘어가죠. 그런데 그 기간이 문제예요. 그 기간에 다른 종목들은 날아가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 설명드렸죠? 2차전지입니다. 그렇다고 2차전지가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 거기에 몰빵, 그렇죠? 심층적으로 많은 비중을 넣는 것을 몰빵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 또 바람직하진 않아요. 아무리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 그래도 예상이지. 그것은 지나봐야 합니다. 2차전지 어디입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글로벌 리튬, 또 국내에 세 종목이죠. ETF. 그거는 셋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셋 중에 2개 하시면 중복이에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타이거 2차전지 테마, 타이거 KRX 2차전지 셋 중에 하나. 근데 그 셋 중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아니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그러니 2차전지 3총사예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있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 있고, 국내에 2차전지 있고, 세 가지 다 넣기도 그렇죠. 셋 중에 2개만 해도 됩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가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것입니다. 1년에 80%에서 100%는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몇 년을 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나.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코덱스 미국 반도체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반도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예요. 2차전지와 반도체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미국 테크탑 10 아니면 코덱스 팡플러스, 그러니 대장주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 또 하나 추가를 한다 그러면 나스닥 100. 이 정도면은 벌써 몇 종목에 투자하면 미국 테크탑 10 해야지, 필반나 해야지, 또 코덱스 팡플러스 있지, 또 2차전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있지, 글로벌 리튬, 또 국내 2차전지. 벌써 6개네. 이렇게만 해도 6종목이에요. 그러니 다른 종목들이 계속 새로 나와도 또 걸릴 수도 없고 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열몇 종목이 되게 되죠. 현재 우리가 모아가는 11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엑기스만 모아도 5, 6, 7종목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중에서 3종목만 투자합시다. 우리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3종목. 정말 알짜 종목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예요.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2가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술주의 시대예요. 금융, 건설, 또 뭐 여러 가지 분야 많죠. 에너지. 요즘 에너지 많이 올라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4차 혁명 시대,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기차, 메타버스 계속 나옵니다. 이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반도체, 또 전기차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가장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6년, 7년 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그때 되면 또 좋은 종목이 나오게 되면 우리 그때 또 함께 합시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